성공하는 사람은 이불을 정리한다던데. 하나도 정리 안 돼 있어요. 5, 4, 3, 2, 1 하고 하라던데 저는 5, 4, 3, 1, 5, 4, 3, 1, 5, 4, 3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되시면 하시면 좋아요. 선생님께서 이번 책 코어 마인드에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핵심 메시지가 아마 있으셨을 텐데 그게 뭔지 말씀 듣는 걸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몸의 건강에 대해서 대강 좀 알잖아요. 운동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고. 근데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게 사는가에 대한 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요것만 좀 단단히 해줘도 괜찮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만약에 core mind가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연습하고 말솜씨를 연습하고 이럴 땐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를 많이 배워도 뿌리가 깊지 않은 그냥 가지만 많은 것 같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도 core mind로 했고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코어가 되는 부분을 다지도록 이제 1부터 끝까지 이제 쓰는 그런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코어 마인드를 다지는 그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선생님 그 CBT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혹시 그 인지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네. 원래는 Cognitive Therapy를 하다가 Cognitive Behavior Therapy로 바뀌었어요. CB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제 에런 백이라는 선생님이 정신과를 하시면서 이게 1970년대 막 80년대 이렇게 하시면서 그 전 60년대 막 이러다 하시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생각의 틀에 맞춰서 현상을 해석한다. 특히 우울한 분들은 그냥 뉴트럴한 현상, 그냥 중립적인 현상이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현상을 해석한다는 걸 사람 하나마다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웃이 지나가다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럼 인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싫어서 인사를 안 한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내가 자기보다 뭐 돈 못 벌고 작은 집에 산다고 나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럴 때는 있지만 이게 우울하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더 심하다. 그래서 그걸 그래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바빠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나를 진짜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해석을 주고 현실적인 렌즈로 생각으로 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반응이 되게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실험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정립한 게 Cognitive Behavior Therapy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Cognitive Therapy를 시작해서 이 Cognitive Restructuring, 그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집중했고 요즘은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 해서 Behavior도 함께 바꿔줍니다. 정신치료에서는 가장 연구가 많이 돼 있고 효과가 좀 많이 정립돼 있는 그런 테라피입니다. 선생님께서 실질적인 그 테크닉,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책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저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되게 제가 나름으로 오랫동안 되게 갖고 오던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약간 부정평향이 되게 센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저널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언이라고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나에게 하고 한편으로는 행동을 바꾸지 않고 일단 생각을 먼저 바꾼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 그럴까? 약간 사기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내가 주장을 먼저 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 맥레이븐 사령관이 낸 책 중에 Make Your Own Bed라는 침대부터 정리해라. 그래서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바꿔라. 혹은 그 메리 로빈스가 낸 하이파이브 헤빗 이런 책 보면은 기분이 막 안 좋을 때는 일단 일어나서 거울 속에 당신과 하이파이브를 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해서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을 먼저 바꾸고 행동이 따라 바뀌는 것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둘 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우리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Cognitive Behavior Model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죠. 이 행동을 위에 넣는 게 수면으로 떠오르는 게 보통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요 사이클이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생긴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말을 만드실 때도 보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방향은 아니에요. 일방은 아닌데 CBT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더 강조하는 게 cognitive restructuring이고, 그 다음 봐봐요. 이게 이제 자기 혼자 화가 나면 이 거짓말 같은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부정편향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자기가 자라나면서 만들어진 그 core belief, 그 핵심 신념, 자기에 대한 핵심 신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는 일단 신념이 벌써 있어. 나는 별로 뭐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맞는 말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야는 거짓말 같고, 넌 능력 없는 사람이야는 맞는 말 같아. 그럼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인가? 그거 맞는 말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cognitive restructuring 할 때 오늘부터 당신이 잠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잠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매일 뭐 10번씩 말하세요, 이렇게 사실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매뉴얼에 꼭 요런 장면이 꼭 나와요. 이제 꼭 요거 내 생각이 있잖아.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I'm worthless. 그럼 요걸 해줘요. 뭐라고 돼 있노? Facts supporting the thought. 그다음 facts contradicting the thought. 그거를 supporting 하는 건 뭐냐? 그게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 이가 하는 것이 치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나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바보 같고 무능력하다는 사람을 나는 한 100% 그렇게 생각해. 90% 그렇게 생각해 하다가 이런 과정, 이게 많아요. 이게 한 스텝이고, 또 다른 스텝은 만약에 내가 발표를 엉망진창으로 했어. 아니면 여기 인터뷰를 하시는데 오늘 조졌다. 엉망진창 다 됐다. 막 역시 난 못난 사람이야. 어휴, 내가 뭐 이거 한다고 어휴 진아 교수님 어떻게 불러다 놓고 이렇게 다 망쳐버렸냐. 역시 어이구 니는 진짜 이래가지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볼 때는 맞아. 내가 망쳤지. 다 그게 맞는 말이고, 아니에요. 당신은 가능성 있고 잠재력이, 그게 거짓말 같이 들려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당신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뭡니까? 부정적인 효과는 뭡니까? 그거 말고 다른 alternative thoughts는 없을까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내가 바보 같으니까 망쳤지. 그거 말고 무슨 다른 뜻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 뭐 닥터지하고 유튜브 하는 그 선생님도 맨날 망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이 맞는 말이라고 믿고 있는 거를, 그게 진짜 맞는다는 100% 증거가 어딨냐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진짜, 아니면 사람은 원래 실수를 해. 엄청난 CNN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도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나도 실수했지만 그것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thought을 되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thought을 challenge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게 이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 아까 그 두 분 다 그런 말씀하시고, 제가 맨날 아침에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생각을 제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불을 정리한다던데. 하나도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멜 로빈스도 제가 팔로우하면서 맨날 보거든요. 5, 4, 3, 2, 1 하고 하라던데 저는 5, 4, 3, 2, 1, 5, 4, 3, 2, 1, 5, 4, 3, 1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되시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하려고 이제 행동을 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작은 스텝부터, 진짜. 그래서 CBT를 할 때 behavior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 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서 나 정말 말하기가 싫어요 하는 사람은, 그럼 있잖아, 친구 있잖아, 친구한테 오늘 톡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작은 스텝부터. 그럼 behavior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똑같아. 진짜 그래요. 이 양쪽으로 다 갈 수 있고, 그래도 하나를 뽑으려면 나의 생각이, 특히 core beliefs는 잡아줘야 된다. 행동이 안 되더라도 core belief는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core mind를 했고, core beliefs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중에 제일 이제 core에 제일 막 껍데기 다 까고 들어갔을 때 있는 믿음인데, 크게 그 cognitive model에서 크게 세 가지의 그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그게 건강하지 않게, maladaptive, 건강하지 않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영향, 거의 core beliefs는 어릴 때 발달하면서 많이 잡힙니다.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의해서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건강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책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긍정이 아닌가 싶어요. 요 전 책 이름도 들숨의 긍정, 날숨의 용기였고 이 책에도 긍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긍정이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생각만 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 선생님이 정의하시는 긍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긍정이 한자로 봐도 긍 인정하다, 그렇다고 하다고 정은 이제 정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 개념으로 수긍과 수용이랑 비슷해요. acceptance. 이 acceptance가 가깝지 완전 positive 막 다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달라요. 지금 나의 모습이나 나의 상황을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거. 그렇다고 인정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아팠단 말이죠. 2017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8년, 한 19년까지 이렇게 계속 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때 긍정 생각을 잘못 이제 알면 나는 다 나으리라 막 나는 병이 들지 않는다.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나는 이렇게 난 다 이길 수 있다. 막 치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한테 주세요. 뭐 운동 뭐 어려운 거 다 시키세요. 난 다 할 거야. 막 나를 그냥 낫게만 해주세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라 그냥 밀어붙이면 병이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다 와. 내가 막 다 해서 다 나와버리겠어. 막 그게 긍정이라고 생각했잖아. 그건 사실 긍정이 아니고 두 가지가 들어있어. denial. denial 뭐죠? 우리말로? 부정하나? 아픈데 안 아프대. 말이 안 되잖아. denial.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이렇게 해서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건 뭐예요? 그거는 약간의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야만 한다고. 자, 나는 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이 아닌 거죠. 긍정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질환이 현대의학으로는 난치성, 만성 질환이구나. 지금 있는 걸 수용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포기냐, 체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What can I do? 제가 스스로 했던 말이 What can I do to be proud of myself?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잘했다고, 뿌듯하다고 라고 말하려고 있으면 내가 이 상황에 이 난치성 만성 질환이 있고 잘 앉지도 못하는 상황에 뭘 할 수 있는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긍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결과가 많이 차이 난다. 그래서 되게 절망적인 진흙탕에 있던 사람이라도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은 수용하되 거기서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발전할 수도 있고 상황이 진짜 안 변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더 행복감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현실 부정, 부인과 긍정의 차이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긍정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왜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이 사실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바바라 에런 라이크 선생님의 Bright Side,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막 신랄하게 그런 걸 막 다 까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진짜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긍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도피하게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해답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진짜 긍정은 진짜 지금 acceptance가 오히려 positive도 그러네요. 있지만 오히려 네. acceptance, 수용이라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네. 그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발적 부정을 택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지만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게 있을 거야. 잠깐 이 감정이랑 머물면서 그걸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유익한 부정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사실 유익한 부정이 아니라 이건 수용이고 수용한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그거였네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게 이제 자기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뭐 슬펐다거나 뭐 억울했다거나 그러면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이제 스스로에게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슬프다. 아니면 이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거를 아니야 안 슬퍼 억울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잘 봐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한테 그래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중요해 일단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안 중요해 그거 마음에 생기는 감정은 안 중요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고 감정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삶에 그 감정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네가 별로 안 중요해. 네가 느끼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약간 나에 대한 존중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앉아서 그래 이 생각 그래 좀 일부러라도 좀 이게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는 거는 선영아 너의 생각은 중요해. 너의 감정은 중요해. 중요한 거야. 왜 그랬어 감정 생각해보자. 그렇게 그거 자기를 사실 존중해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슬픈 생각이나 막 원망스러운 생각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그 뇌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반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더라도 한 순간이나 한 정도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이런 자기 성찰 과정이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선생님 약간 오늘 오버타임 됐는데 마지막으로 라이트닝 네. 라운드 준비를 했는데요. 야.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 몰랐네 이런 거. 알았어. 선생님께서 가장 자주 쓰시는 어플. Right now, YouTube. yeah. 선생님의 삶에서 그 키스톤 헤빗? 그러니까 주춧돌이 되는 습관 같은 게 있다면요. I think 감사.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뭔가를 잘하는 사람? 제가 사실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 새롭습니다, 선생님. 네. 진짜 옆에 있는 사람 죽으려 그래. 진짜. 한 번쯤 위험을 감수하고 해볼 만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면? 다른 결혼? 분들 결혼? 진짜 위험 감수, 진짜 위험 감수. 하지만 해볼 만한 일. Yeah. 마지막 질문은 이건 사실 제가 선생님 준비해 온 질문입니다. 선생님 대답 받고 만든 질문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장 감사하는 것.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회복한 거?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건강하셔서 저희도 독자들도 감사합니다.